이 안경도 젠틀몬스터의 요나라는 안경인데요, 매장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품보다는 조형물, 설치 작품,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안경을 보러 갔지만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힙한 분위기, 세계관을 먼저 체험하고 그 브랜드와 하나가 되어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재테크, 투자를 잘하는 건 지금 돈이 어디로 왜 몰리는지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해커즈 세안입니다. 여러분, 더현대 서울 가본 적 있으세요? 워낙 유명하죠. 특히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가면은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백화점 1층 생각하면은 명품들이 질비하게 가득 차 있죠. 근데 이 더현대 서울은 메인인 1층과 5층을 거대한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앉아서 쉬기만 해도 보기 좋고 오늘 내가 정말 특별한 공간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하죠. 젠틀몬스터도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 보이시나요? 이 안경도 젠틀몬스터의 요나라는 안경인데요, 광고는 아니고요. 이게 아이웨어 브랜드지만 매장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품보다는 조형물, 설치 작품,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안경을 보러 갔지만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힙한 분위기, 세계관을 먼저 체험하고 그 브랜드와 하나가 되어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 어떤 이미지를 남기는지 먼저 브랜드를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매가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 팝업 스토어에 줄을 서서 들어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기념으로 굿즈까지 사오게 하는 이런 소비 패턴 전체를 요즘 한 단어로 묶어서 부르는 말, 바로 문화 커머스입니다. 문화 커머스는 문화, 이야기, 세계관, 경험을 보여주고 구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쇼핑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싸게, 빨리, 많이가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나만의 취향, 좋아하는 세계관, 팬심, 가심비, 그리고 그 장소에서의 경험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그 감정선 위에 굿즈, 제품, 서비스가 올라오는 방식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더현대 서울은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1층과 5층 이 메인 공간을 매장으로 가득 채우는 것 대신에 대규모 실내 정원, 그리고 사운드 포레스트 같은 거대한 숲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비싼 자리를 저렇게 쓰면 손해 아니야? 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였어요. 개점 2년 만에 단일 점포 최단 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였고 국내 백화점 중 최단 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에서 쉬고 사진 찍고 그 경험을 기념하는 향, 굿즈, 브랜드 제품들까지 함께 사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젠틀몬스터 매장 중 성수, 하우스 노웨어 같은 경우는 거대한 파도 조형물, 노인상, 우주선 같은 이런 설치물들이 있어요. 매장 곳곳에 거울을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둔 거죠. 말 그대로 안경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의 세계관에 구경하러 가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 세계관이 마음에 드니까 우리가 안경, 선글라스는 물론 향수, 뷰티, 디저트 이런 브랜드까지 다 소비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간만이 문화 커머스는 아닙니다. K-팝, 웹툰, 게임, 캐릭터 팝업 스토어, 라면, 편의점 브랜드에서 나오는 캐릭터 굿즈들, 너구리, 불닭, 호치, 편의점 캐릭터, MD 같은 것들도 전형적인 문화 커머스의 사례입니다. 전시 체험존에서는 세계관을 과몰입하게 만든 다음 출구 쪽에 굿즈존을 설치해서 기념품처럼 사가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컵, 인형, 키링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계관의 팬이다 라는 표식을 같이 사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커머스를 알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소비자 입장이에요. 우리가 먼저 브랜드에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거나 같은 제품인데도 특정 브랜드, 공간이 더 끌리게 만드는 이유가 제품 스펙이 아니라 내가 그 브랜드의 이야기, 세계관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냥 유행 따라 충동 구매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스타일, 이런 세계관을 좋아하는구나 를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돈을 쓰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재테크 관점이에요. 문화 커머스를 아느냐, 모르느냐 기업을 보는 눈이 확 바꿔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리테일 기업인데 A사는 할인, 광고에 의존해서 제품에만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일 수 있고 B사 같은 경우는 더현대, 젠틀몬스터처럼 이제 공간, IP, 세계관, 팬덤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놀러 오고 싶어 하는 곳 이런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회사는 가격 경쟁에서 덜 흔들릴 거고 재방문, 재구매가 많고 팝업 굿즈, 콜라보 등 수익원이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 이익률 같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문화 커머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나 라는 관점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브랜드는 사람들이 모르는 컨텐츠, 공간이 있는지 그 경험을 굿즈, 상품, 구독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테마주와 장기적으로 브랜드 자산을 쌓아가는 회사를 꽤 많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창업자, 크리에이터에게 문화 커머스는 거의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컨텐츠로 먼저 공감과 관심을 만들고 팬, 팔로워들과 관계를 쌓고 그 맥락과 진짜 잘 맞는 제품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처럼 제품 먼저 만들고 광고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와 경험을 먼저 짠 다음에 그 안에 제품을 녹여 넣는 방식, 이게 바로 문화 커머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 AJF 다녀온 게 있었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 만화 캐릭터 프라모델들이 있었고 코스프레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구매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 커머스는 소비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MZ세대의 경험, 세계관 중심의 소비를 한 번에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여기에 돈을 쓰는지 이해하고 소비 기준을 잡는 도구가 될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 팬덤, 구조까지 같이 보는 렌즈가 되며, 창업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설계하는 비즈니스 프레임이 됩니다. 자, 결국 재테크, 투자를 잘하는 건 지금 돈이 어디로 왜 몰리는지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패턴, 비즈니스 구조, 그리고 투자 관점까지 한 번에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투자, 재테크 성공 확률도 함께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웰세커즈 세안이었습니다. 안녕.